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라져가는 디자인, 제품 디자인 다시 발굴해서 되찾기 프로그램. 네, 다구리쇼입니다. 다구리쇼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소통 테이너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라져가는 디자인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고스 디자이너 대표 성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종철 정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연예인 만나시니까 반가우시죠? 네. 근데 이렇게 사진 같은 걸 안 찍으시네요.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뭐 기분 나쁘신 거 없잖아요. 그죠? 네. 그냥 이렇게 오늘 즐기러 오셨으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좀 크게도 웃어주시고, 왜냐면 좀 이따 다구리 치실 때 또 살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인상 팍 쓰고 계시면 그 자체로 또 저희가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유쾌하게 이렇게 좀 한번 웃어주시면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큰 함성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첫 순서로 우리 이풀기 다구리 시간. 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청어나이스의 휘 카페. 네, 휘 카페죠. 휘 카페. 네. 눈은 너만 향하고 손은 너에게 닿는다. 코는 네 향기에 취하고 입술은 네 순수함에 빠져든다. 청혼 아이스 커피 정수기 휘 카페. 어머, 정수기에서 커피가 나와. 또 청혼 아이스야? 캡슐 넣고 버튼 누르고 청어 정수기로 바로바로 물은 요만큼. 네가 처음이야. 이탈리아 캡슐 커피로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아이스 커피까지. 청혼 아이스 커피 정수기 휘 카페. 테이크아웃 할 거죠? 청원 아이스 휘 카페는 이제 그 전에 제품은 이제 뭐였냐면은 그 데스크탑에서 가장 최소형 얼음과 물과 그 다음에 얼음과 물이 함께 나오는 최소형 얼음 정수기를 만들었었습니다. 네. 세계 최초로.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롭게 기획된 제품이 거기에서 얼음이 빠지고 거기에 커피 머신이 들어갔다는 거죠. 네, 이렇게 기획된 것은 커피 머신에 앞으로 커피 문화가 또 한국에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집에서도 커피를 마실 거다 라는 그런 어떤 시장 분석을 통해서 커피 메이커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최초기 때문에 어떤 시장 반응이 될지, 또는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오히려 청혼아이스나 앞으로 여러분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청혼아이스 제품을 마음대로 써보니까 이거 좋다 안 좋다, 뭐 디자인이 허접하다, 뭐 기타 등등, 아니면 탈공성에 문제가 있다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 시간 좀 더 드릴까요? 네, 한 5분 정도 안 드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우리 감정평가단 한번 이동해 주셔서. 자, 지금 그러면 커피라는 것이 같이 들어간 거는 세계 최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기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자리하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다구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풀기 다구리 시간. 오늘 다구리 패널 여러분들이 과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죠, 그냥 편하게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오늘 첫 포문을 열겠다. 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실 분. 네. 지금 저는 원래 인테리어 하는 사람인데요. 네. 항상 정수기가 문제예요. 인테리어 하다 보면 정수기가 문제예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직수배관에서 연결을 해서 정수기를 많이 먹어요. 그런데 요즘은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부피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걸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자제품도 빌트인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수기만큼은 빌트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 남이 할 때 옆에서 사이즈를 보니까 한 가로가 한 360에 깊이 한 600점 안 되는 사이즈더라고요. 그 정도라면 사실은 싱크대에 들어가는 그 벽 사이즈 딱 맞는 사이즈거든요. 근데 저게 그 정도의 깊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은 빌트인으로 제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진짜 지금 왜냐면 수입품으로는 커피 머신이 빌트인이 나와요. 근데 뭐 거의 좀 괜찮았으면 돈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빌트인 제품이 정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금 냉장고 같은 경우도 서브제로 같은 경우가 1200리터 같은 경우가 보통 뭐 한 2~3천만 원 정도 하는데 네. 한국 거로는 한 1,300~1,400 정도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국산이 전자제품의 백색가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우수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또 정수기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는 전혀 안 되거든요. 빌트인이 가능.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 커피 머신이 같이 돼 있는 걸 보고 딱 느낀 게 밀레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저기 시스템형으로 된 그 커피 메이커가 근데 그건 아예 정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직수로 돼서. 그러니까 그거보다 오히려 더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커요. 일부러 그렇게 크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공간은 서로 비슷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건 전기세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커피 머신 따로 저기 그 브레이커 라인 따로 줘야 차단기 라인 따로 줘야 되는 것처럼 따로 줘야 되는데 저거는 그냥 일반에다 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활용한 디자인이 나오는 게 실용적이지 않을까. 좀 디자인으로서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가격도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빌트인이면 네. 거의 이제 한국에서는 그 아파트 이렇게 이런데 시공할 때부터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품을 생각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은 아파트 말고도요. 네. 주택을 해도 싱크대를 하면서 많이들 넣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예를 들어서 오븐하고 렌즈하고 다 기능이 같은 시스템 같은 경우 다 기능이 같은 하나로 되는 기능으로 다 하나가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걸로들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도 옛날 사이즈 그 모든 기능을 다 하다 보니까 옛날 사이즈보다 또 조금 더 크지만 렌즈 사이즈보다 조금 크지만 오븐 사이즈보다는 축소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벽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그게 한 개당 저희가 받는 가격이 5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거 외국 거 뭐 가게 나오니 이런 거 쓰려고 그러면 보통 200~300만 원 한 개당 200~3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인테리어 하시는 입장에서 정수기가 뭐가 골치예요? 빌트인이 안 돼. 어느 곳에도 빌트인이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띠칸이 사무실처럼 집안에 띠칸이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수도꼭지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쓰는 정수기는 요리할 때만 써요. 그거의 정수기는 약하니까. 그럼 지금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저 커피가 같이 접목된 저 정수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정수기 자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처럼 그 이렇게 압축해서는 브루잉하는 커피를 집에서 많이 안 쓰고 캡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캡슐 같은 걸 많이 쓰는 커피 메이커도 빌트인식으로 나온다면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저게 대중화돼서 있게끔 쓸 수, 왜냐면 사무실 같은 데서 뭐 저런 거 써야겠죠. 근데 네. 사무실이 아니라 집 같은 데는 좀 빌트인이 되는 스타일로다가 정수기에 다른 제품들도 저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좀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공간 활용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또 인테리어 디자인 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주시니까 요즘에 또 가전제품이 좀 더 인테리어 연결되는데 그렇겠죠. 네. 혹시 이런 생각에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네. 우리 여성분. 네. 저는 처음 왔는데요. 그 건설사에서 상품개발팀장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분의 의견하고 이제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정수기가 다른 저는 이제 빌트인 가구들을 많이 넣는 그런 선택해서 넣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정수기가 그동안에는 뭐 다 수입 아니면 쓸 게 없었다가 저 컨셉이 나왔을 때 아이디어는 재밌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커피를 집에서 조금 마시고 싶은데 요새는 또 뭐 봉지 커피 잘 안 먹다 보니까 그런 건 좋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 물건을 보면서 그러니까 일단 그 빌트인 뭐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적절한 금액에 그 빌트인 할 수 있는 게 나오면은 제가 보기에 건설사 영업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제품만 봤을 때 네. 제품으로 그러니까 빌트인 안에 그냥 사서 놓는 제품으로 봤을 때 정말 주택에서 놀 자리가 마땅치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안 좋은 게 지금 캡슐 커피들 하면 캡슐 커피 같은 것도 또 옆에 놓고 뭐 제 정수기 옆에 놔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키지 같은 애가 저 정수기가 되면 좋겠어서 제가 저게 왜 저렇게 두꺼워야 되니까 넓고 저만해야 되는지가 참 저 안에 무슨 기계들이 들어있길래 그러니까 조금 뭐 해가지고 저런 뭐 수납을 할 수 있는 걸 같이 좀 가져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놀 자리 정말 고민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빌트인이 아닐 경우에 그다음에 그 주변에 쓰는 물건들 컵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캡슐 커피까지 좀 잘 예쁘게 놔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죠. 정수기 자체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뭔가 같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주변에 어떻게 좀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건 다 고려가 되는 건가요? 디자인할 때? 네, 그게 고려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환경을 고려가 하긴 좀 쉽지는 않죠. 근데 분명히 고려되는 캡슐 커피니까 네. 옆에 무슨 허락같이 그렇지, 열어서. 캡슐이라도 담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자, 좀 문자로 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색상이 조금 칙칙하네요라고 그리고 가보니까 설명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뭐 뭘 누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모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렌탈도 설치하시면 그분께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커피 캡슐에 어떤 맛인지 표기가 또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기 올려주시고요. 자 우리 남성분 네. 네, 저는 저기 정수기 쪽에 한 8년 이상 지금 이제 해외 수출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정수기 대박이죠. 오늘 정수기 나온다 그러니까 다 그쪽 네. 관계자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빌트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전문용어로 이제 언더싱크 타입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제 싱크대 밑에 이제 들어가는 정수기였는데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은 일반 이런 정수기에 비해서 그 정수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빌트인 이게 언더싱크 타입이라 해가지고 그 효율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걸 이제 어떤 타입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수율이 달라집니다. 전 세계에 모든 사람, 다른 이 해외에는 대부분 다 언더싱크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이런 데스크탑, 이런 어떤 형태의 뭔가 본체가 보여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를 가구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보통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데들은 다 안으로 나가죠. 언더싱크가. 그 언더싱크는 온도가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수만 됩니다.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아예 시원하든지 아예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원하니까 저런 데스크 형태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조절 그게 지금 사실은 우리 정수기 집에 가정으로 쓰는 것도 찬물만 나오는 거 잘 안 써요. 온도만 저기한 거 안 쓰고 오히려 얼음 나오고 뭐하고 이런 것 정도로 쓸 정도로 선호도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 정수기에 보면 사실은 그거에 이제 정수만 해서 올라오게끔 돼 있는데 또 순간 온수 기능을 넣어가지고 따뜻한 물을 뽑아낼 수 있고요. 또 정수통을 따로 가져가가지고 또 냉수도 뽑아낼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뭐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대부분 이 커피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차피 이런 어떤 커피 브랜딩 하는 거를 따로 이렇게 두는 상황에서 이게 있다면 이건 상당히 또 제품으로서는 또 이게 먹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을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또. 요즘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게 그 냉장고에도 이제 드디어 정수기를 붙기 시작했고 얼음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유럽 말씀하신 그 유럽의 제품들은 이제 단순하게 언더싱크 타입으로 이제 물만 정수해서 그 정수된 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 제품 같은 경우는 청원아이스가 처음으로 얼음도 개발했었지만 처음으로 커피를 접목을 시켰어요. 네. 만약에 이런 정수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접목되는 게 과연 한국 사회와 잘 맞느냐? 여러분들 한국 분들이니까 이런 것들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그 아이러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첫 제품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떤 저 커피 정수기가 된다면 내가 정수기를 할 때 저걸 고를 것이냐? 이게 또 참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문제에 대한 연결 오는데 일단 이 캡슐을 혹시 다른 거하고도 호환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 안 된답니다. 왜냐면 솔직하게 이분은 네스카페를 드신대요. 근데 네스카페 캡슐이 훨씬 맛있답니다. 근데 그걸 하나 캡슐에 한 600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건 차라리 자기는 네스카페를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캡슐의 디자인이 좀 안 좋다. 네, 이러면서 이제 캡슐에 대한 또 디자인도 좀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또 나는 이 제품에 대해서 나는 커피 정수기를 만나보신 그 첫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요거 한 두 분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 써봤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커피를 좋아하는데 정수기랑 꼭 같이 붙어야 있어야 하는지 그 두 개의 조합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좋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사실 커피는 또 그 내려 먹을 때 그 과정 자체가 또 굉장히 매력적인 게 있거든요. 커피를 그냥 커피로서 먹는 게 아니라 커피를 타서 먹는 데까지 뭐 집에서 그라인딩을 한다든가 직접 그렇게 해서 드세요? 뭐 한 1년에 한두 번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 재미가 있으신가요? 직접 로스팅도 하시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이제 집에서 뭐 도깨비방망이로 갈든 뭘 하든 그 어쨌든 그 과정을 겪고 그렇죠. 얼음 필터에다가 이제 그 물을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물이 떨어질 때 그 향이 이렇게 그 감성적인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면 진짜 애호가들을 잡지는 못하지 않을까. 커피 애호가들에게는 조금 미흡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굳이 그걸 하는 게 너무 인스턴트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저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네. 저는 그 지금 뭐 설치 위치나 사용성 그리고 컨셉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제품 그 디자인 하신 그 조형에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 제품을 보면은 뭐 탑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도 이렇게 합서클을 되게 많이 활용한 것 같거든요. 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용해서 그 사용성도 뭐 컵이 놓여지니까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음료가 나온 부분을 플러스를 했을 거고 그리고 전면에서 봤을 때도 저 아이콘 있는 그 테두리 라인을 또 하프서클을 활용해서 또 데코 링을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저 후가공에서도 그 다 하이글로시한 그 블랙의 크롬 그리고 이 하프서클을 이용한 그 캐릭터 라인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는 좀 스마트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에서 힘을 좀 빼줄 땐 좀 빼주고 정돈할 땐 좀 더 정돈해주면은 그 좀 인테리어 어울림에서도 너무 시각적인 그 막 너무 돋보이려는 이런 느낌을 좀 절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풀기 다구리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발표자를 긴장하겠는데. 게다가 좀 더 그런 미팅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박수로 오늘 이풀기 다구리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